네, 저당권 가겠습니다. 네, 저당권은 부동산 담보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권이요? 네, 저당권 하려면은 여기 이 한 장짜리 전체 체계도에서 3편 채권 차차차 마지막 차 있죠? 네? 그 소비대차를 맺고 소비대차 하게 되면 금전 소비대차가 보통이죠. 그럼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죠.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담보 요구하겠죠. 그래서 부동산 담보 제공하는 게 뭐다? 저당권. 그러면 등기부로 해볼게요. 갑구가 있어요. 무슨 구? 토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은 본권 대표 무슨 권 갖고 있다? 소유권. 등기된 상태죠. 돈이 필요하면 매매해서 매매 대금으로 환산할 수도 있고. 근데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담보대출 받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동산을 갖다가 뭐로 집어넣는 거예요? 네? 담보로 제공해서 사실은 뭐 받는 거예요? 대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파트 담보 대출 하죠. 그럼 아파트 담보가 저당권이고 대출이 3편 채권 소비대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빌려준 은행은 대출에 있게 되면은 대출을 법률용어로 한 말이 뭐다 이게? 무슨 대차? 3편 채권 소비대차다 그런 얘기고 이 토지 담보로 들어오는 게 뭐다? 법률용어로 이게 뭐다? 2편 물권 무슨 권이다?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적는다 한다면 을이 뭐 때문에? 을이 뭐 때문에? 채권 때문에 여기 뭐 갖고 있다? 저당권 갖고 있다는 얘기죠. 금액이 기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가끔은 대출은 병이 받는데 담보를 갑이 제공할 수도 있죠. 그죠? 보통은 자신이 뭐하고 자신이 대출 받고 자신이 담보 제공하죠. 그러면 을은 채권 있고 무슨 권 있다? 저당권 있죠. 그럼 특징은 을은 3편 채권이 있으면서 2편 물권 저당권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가서 뭐는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게 포인트예요. 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 몇 번은 있어도 8번은 있어도 1번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계속 뭐 하고 점유하고 이쪽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꽃 중에 꽃이 무슨 꽃? 무궁화꽃. 담보 물권의 담보 물권 킹이 뭐다? 저당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계속 자기가 뭐 할 수 있으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뭐 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조문을 봅시다. 356조 무슨 권자는? 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권자는 그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점유는 계속 여기서 한다는 얘기죠. 점유하지 않죠.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 그러니까 점유는 하지 않는데 무슨 변제는 있구나. 아까 어디랑 완전히 반대예요.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우선 변제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 뭘 하지 않는다는 거. 이 포인트가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발했을 때 이제 변제기가 도래하겠죠. 예? 변제기 도래했을 때, 뭐 했을 때? 변제기 도래했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돈 갚으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채무를 뭐 하면? 채무를 변제하면 이 밑에 저당권 있죠?
자, 돈을 갚는 순간 이 저당권은 자동 소멸한다. 이 말이 맞는 걸까? 돈을 갚았다 할지라도 가서 등기부에 있는 저당권 말소를 해야지 소멸하는 걸까? 말소 소멸, 자동 소멸? 알고 대답했어요? 그냥 모르니까 자동한 거예요? 네. 알고 대답했다면 이게 주고 이게 뭐니까 3편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환이에요. 채권 없는 저당권 존재할 수 없죠. 근데 채권 없는 저당권은 존재할 수가 뭐요? 없지만 채권이 있어야지 저당권 존재하죠. 말할게요. 채권이 있을 때 저당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주가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한다? 자동 소멸.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에서 어떤 분은 말소할 때 소멸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혹시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 없어? 아니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때 소멸하면요. 채무 변제와 등기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로 들어가요. 무슨 관계? 동시인 관계 들어가면 항변권 있으면 그 자체 이행지체 책임 면제받죠. 그러면 돈을 안 갚아도 지연이자가 안 붙어요. 이게 무슨 관계면? 근데 돈 갚으면 자동 소멸이라면서. 이거 두 가지 무슨 관계 아니야? 동시행 관계 아니니까 채무 변제가 선이행 의무란 얘기야. 선이행 의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랬어요? 그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관계없어. 언젠간 들릴 테니까. 단 시험 보기 전에 들려야 돼. 무슨 소멸? 자동 소멸.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하면 자동 소멸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근데 문제는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만약에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저당권 실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움직이는 거야. 돈 안 갚으면 저당권 뭐 한다? 실행. 저당권 실행하는 가장 대표가 뭐다? 경매. 아셨어요? 그러면 경락인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나타나서 경락대금을 다 뭐 하면? 완납하면 자동취득, 등기취득. 자동취득이죠. 그러면 이제 각자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경매를 실행한 이유가 뭐예요? 응? 응? 자신의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는 뭐가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여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뽑아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왜? 경매가 하면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우선 변제권 있는 사람들이 줄 섰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 순서 기다려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무슨 범위? 그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맨 밑에 329쪽에 피담보 채권 범위라고 별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별 들어가 있죠?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경매했을 때 어디서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 원본 뽑아야 되겠죠. 원본 챙깁니다. 두 번째 못 받은 이자 챙겨야 되겠죠. 이 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왜? 앞에 사람이 이자가 얼마라고 기재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못 받은 이자는 당연히 뽑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없이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약금이라고 돼 있죠. 위는 위반했다는 얘기고 약은 약속. 약속 위반 시 금을 주겠다. 돈을 못 갚으면 또 뭐 한다? 벌칙금이 붙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배상?
그러면 지연배상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약정이자죠. 약속된 이자죠. 근데 아까 돈을 안 갚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돈 갚는 게 선이행 의무자죠. 돈 안 갚으면 그 다음날부터 뭐가 붙어요? 이게 채무 불이행 손해배상이에요. 무슨 배상? 그러면 이건 약정이자가 아니고 무슨 이자다? 지연이자. 그러면 뒤에 후순위도 있는데 누구도 있는데 지연이자를 제한 없이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가져갈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자가 이자를 낳고 이자가 다시 또 뭐를 낳고 이자를 낳고 계속 이자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뒷사람도 생각해야 되니까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입니다. 약정이자는 뭐고요? 응? 이건 제한 없이 가져가도 후순위가 불만이 없죠. 인식했으니까. 근데 무슨 이자는? 혹시 이 사람이 저당권을 늦게 실행해가지고 지연이자가 뭐 3년, 5년치 됐다 가져가면 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연이자는 몇 년분이다? 1년분에 하나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끝에 이제 무슨 비용? 실행비용. 손가락 5개 피셔가지고 피담보 채권 5개입니다. 원본 찍고 이자 찍고 위약금 찍고 끝에 거 2개 기억하셔야 돼. 지연이자 1년분. 누구를 위해서? 후순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다음 뭐다? 실행비용.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저당권 실행에 들어가는 비용들 있잖아. 그걸 제일 먼저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5개. 뭐다?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요거.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저당권은 저당물 보전 비용이 피담보 채권 범위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목적 부동산 뭐 한 적이 없어요. 점유한 적이 없으니까 저당물 보존 비용이라는 말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자는 해결이 됐죠.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무를 뭐 했으니까? 회수했으니까 만족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경락인 입장에서 또 봐야 됩니다. 무슨 입장이요? 경락 입장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부합물, 종물 나오죠. 부합된 물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러면 경락인이 뭐 할 수 있다? 덤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주물에 저당권 설정했다면 종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죠.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토지에 대한 수목 부합했다면 건물에 대한 독립성 없는 증축 부분, 이게 부합물입니다. 독립성 없는 부속 건물, 저당권 효력이 미치죠. 그러면 경락인은 덤으로 같이 가져갈 수 있다. 그 다음 부합물, 종물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인가 임의 규정인가? 임의 규정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또 말하세요. 저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유효. 저당권 효력에 미치는 부합물, 종물도 임의 규정. 단 이것은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지. 달리 정했으면 그 정했다는 사실을 등기부에다 뭐 해놔야지? 기재해놔야지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합물, 종물에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따라서 경락인은 모두 가져가고요. 부,
부합물도 가져가고요. 그 다음 뭐도 가져가고 종물도 가져간다. 그럼 해석상 종된 권리도 같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경락인 입장에서 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저당권 붙은 토지에 무단 경작하게 되면 그 저당권 효력은 무단 경작 농작물에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그럼 여기 또 저기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무단 식재하게 되면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그럼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수목에도 효력이 미치겠네. 무슨 물이니까? 부합물. 됐어요? 저당권 붙은 토지에 누가 와서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단 경작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저당권 설정되더라도 경작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토지에 설정했는데 누가 와서 또 무단 건물 신축했어요. 에? 그럼 건물은 토지에 부합합니까? 부합하지? 그러니까 토지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도 어디에는?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죠. 갖다 한번 붙여본 거야. 여기다 무단 식재, 무단 경작, 무단 신축 있잖아요. 갖다 붙여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있습니다. 과실이 있습니다. 뭐 있다? 자, 과수원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뭐 했다고? 거기서 사과가 나와. 사과. 그러면 사과 나무는 뭐고? 원물. 뭐는? 사과는 뭐예요? 과실. 또는 빈 토지 빌려주면 차임 나오지. 그럼 토지가 원물이면 차임은 뭐다? 과실. 그럼 토지를 임대차익 쓰면 과실은 누구 거예요? 이거 아니 이 사람 거지. 이 사람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목적 토지를 뭐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목적 토지에 대한 차임은 누구 거다? 저당권 설정자 거지 저당권은 아니란 얘기야. 점유하지 않잖아. 근데 얘가 돈을 안 갚아서 목적 부동산을 뭐 하게 되면 압류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저당권 설정자라면 안 되지. 그래서 과실 밑에 별표 있고 밑에 뭐라 했습니까? 저당 부동산 압류 이전 과실은 저당권 설정자 부동산 담보권 제공자가 취득하죠. 그 이유는 뭐다?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언제부터 미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 부동산 압류가 있기 전까지는 점유를 하는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합니다. 언제부터 미친다? 압류 후부터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이 있네요. 디귿은 뭐죠? 목적 토지 위의 건물이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일괄 경매라고 합니다. 무슨 경매? 자, 이거하고 그 5페이지에 가면 다시 또 저당권 366조 법정지상권 나오죠. 아까 지상권 했던 거 다시 갖다 얹혀 놓은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빈 토지가 있다. 뭐가 있다? 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다. 뭐 된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 토지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을 수도 있죠. 또 다를 수도 있죠. 이 세 가지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디가 그림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여기만 법지가 있다. 아셨어요? 그러면 왼쪽에 아무것도 없었죠? 그럼 건물이 신축됐다. 법지 있을까 없을까? 이미 여기 결정돼 있잖아.
그럼 이때 뭐가 없다? 법정상권 인정할 수가 없죠. 처음부터 달라요. 그럼 그 다른 원인 가지고 갑론을박하면 되지. 여기다가 뭐 인정하면 안 된다. 아셨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경매를 얘기해야 돼. 해보세요. X 같다 다르다. 어느 때만 법지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되면 법지 없는 거지. 처음부터 다르면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지. 법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 건물 철거 가지고 합니다. 여기는 건물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죠. 있으니까. 여기는 건물이 뭐가 된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건물 어떻게 될까? 여기는 철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빈토지 지상권 설정받은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할 수 있지. 그 다음에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네?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럼 그 지상권 가지고 대항하면 되는 거지.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빈 토지에 누가 건물을 무단으로 신축한 경우도 있죠. 다르죠. 그럼 경락인은 건물 때려부셔야 할 수 있는 거지. 무단 신축된 토지에 건물 토지의 저당권 설정돼서 경매가 실행되면 경락인은 가서 건물 때려부실 수 있잖아. 무단 신축자니까. 그럼 그 다른 원인 가지고 논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죠. 여기가 제일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 철거를 한번 막아보려고 인정되는 것이 경매 당시, 무슨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 소유자라면, 뭐라면? 일괄 경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can 가능성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이미 일괄 경매가 자리 잡았죠.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면 여긴 뭐가 없다는 거다. 일괄 경매는 문 건너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을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같대 법지가 있으면 왼쪽, 오른쪽 법지 없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여기서 무슨 경매가 되니까? 일괄 경매가 논의되니까 처음부터 같거나 다르면 뭐가 없다? 일괄 경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경매 당시 뭐 하다면? 동일 같죠? 그럼 여기서 연습하는 거야. 토지 플러스 건물 캔입니다. 뭐라고요? 자, 그런데 어디만 입장해야 될까? 토지만 입장권이 있는 거지 어디는 입장하면 안 된다. 또 캔이니까 하기 싫으면 무만할 수도 있다. 토지만 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그래서 프린트물에 일괄 경매 보세요. 일괄 경매 4페이지에 디귿 있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발이 뭐다? 나대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가 됐다? 신축됐다는 얘기죠. 경매 당시 토지 건물 같죠? 토지 건물 일괄 경매 can 할 수 있지만 어디는 들어갈 수 있어도 토지만 입장권 있지 건물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습하세요.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가 신축되면 법지 없죠. 그럼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 들어가는데 경매 당시 같은 사람일 것. 경매 당시 같으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만 입장하지 건물은 입장 못해요. 그리고 토지 플러스 건물 캔이니까 하기 싫으면 토지 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같으면 법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경매? 일괄 경매 없다. 다르면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이 틀을 먼저 켜놓고 연습하셔야 돼요. 다시 아무것도 없다. 법지 없다. 무슨 경매? 일괄 경매 가능성 들어가죠. 처음부터 같으면 뭐가 있으니 법지 있으면 충분하니까 일괄 경매 할 필요가 없지. 처음부터 토지 건물이 다르면 안 돼요 하지 말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그러니까 먼저 뭐를 논의하고 법지를 논의한 다음에 일괄 경매를 얘기하는 거야. 순서가. 그리 절대 안 흔들립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다, 같다, 다르다. 아무것도 없으면 뭐가 없다. 법지 없고 일괄 경매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같으면 법지 있으면 일괄 경매 없지. 처음부터 다르면 뭐도 없고 법지도 없고 일괄 경매도 없다. 그렇고 아무것도 없다, 법지 없다, 일괄 경매할 수 있을 때 경매 당시 뭐 하면? 토지 플러스 건물 캔. 토지만 입장하지 건물 못해요. 또 캔이니까 하기 싫으면 뭐만 할 수 있다. 토지 캔.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은 떨어져 있어. 뭐하고 뭐가? 법지와 일괄 경매가 떨어져 있는데 먼저 뭐부터 논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괄 경매를 논의하셔야 돼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우선 변제 받은 효력 있죠. 색깔 들어가 있죠. 맨 왼쪽이 무슨 저당권? 맨 오른쪽은 중간에 낀 있죠. 낀 뭐가 있다?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맨 앞에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했죠. 말소 기준은 1번 저당권. 그래서 1번 저당권 소멸, 낀 전세권 소멸, 2번 저당권 소멸. 1번 저당권 입장해서 돈 배당받고 두 번째 전세권자 우선 변제받고 남는 거 있으면 2번 저당권 받으면 되겠죠. 중간에 낀 전세권이 경매 실행했죠. 말소 기준은 1번. 그래서 다 소멸합니다. 근데 세 번째 게 자주 나오겠죠. 누가 경매했다?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해도 말소 기준 권리는 1번이야. 그래서 1번이 소멸하니까 전세권도 소멸하고 2번 저당권 소멸하죠. 3번 조심하셔야 돼. 몇 번? 3번. 졸립죠 지금? 자, 박수 한번 쳐볼게요. 박수. 한 번만. 왜 쳤을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1번 저, 2번 저 낀 전세권 있죠.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나라. 중간에 낀 전세권은 누가 경매했든 1번이 했든 2번이 했든 압사 죽는다. 해보세요. 1번, 2번 박수치고 떠나라. 그리고 이 중간에 낀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자? 제3취득자. 1번 저, 2번 저 중간에 낀 전세권 2번이 경매해도 말소 기준은 2번이 아니고 1번이죠. 책에 없어요. 책에 없어. 그거는 저기서 한 거고 혼동해서 갑 소유권 있고 을 저당권 있고 2번 저당권 있죠. 이때 1번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1번을 죽이면 2번이 올라타잖아. 이건 올라타는 얘기고 이건 뭐 해가는 거고 경매. 누가 경매했다? 하여튼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는 거야. 누가 경매해도 모든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하니까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경매되면 못 치고, 그러니까 2번이 경매해도 중간에 낀 전세권은 소멸한다고. 그러니까 앞에 저당권 보고 들어갔지. 들어간 순간부터 죽을 각오 해야 돼. 저당권 보고 들어간 순간부터는 죽을 각오 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3번이 뭐다? 경매되면 박수치고 떠날 것. 그럼 중간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2번이 경매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낀 전세권 있죠? 1번 저당권 보고 들어간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갖추고 있다가 2번 저당권 설정되겠지. 2번이 경매하더라도 말소 기준은 1번이니까 그 낀 임차인은 소멸하는 거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확정일자 갖고 있으면 배당받을 권리가 있을 것이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도 못 받고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야. 원리는 같은 거란 말이야. 뭐라고?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1번 보고 2번 중간에 끼어 있으면 얘는 경매되면 무조건 소멸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3번에 뭐라고 적는다? 경매되면 못 치고 박수 치고 떠나라. 이 전세권자는 그러니까 소멸한다는 얘기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권 들어갈 때 1번 저당권자가 금액이 얼마고 내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가지고 시세가 한 100%다 생각한다면은 경매가 되면 한 70에서 80%. 그럼 70%로 본다면은 10억이면 어디까지? 7억. 그러니까 이미 저당권이 7억 있으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집이 아무리 뭐해도 아무리 깨끗해도 뭐한다? 저당권이 이미 금액이 차 있으면 그런 부동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잘못 들어가면 경매됐을 때 하나도 못 받고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 중개업자도 그런 걸 분석해서 중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경매되면 박수치고 뭐 할 것? 떠날 것. 다음 페이지 5페이지 갑니다. 자 4번 갑니다. 저당권 침해된 구제. 아이고 또 물권적 청구권 나왔네. 뭐 준용하지 않아요? 저당권에 기인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정리할까요 여기다가? 어디 누구로부터? 소유자로부터. 뭐가 내려온 것들? 점유가 내려온 것들이 뭐하고 뭐예요?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내려온 것이 지지전 유질저 중에서 어느 거예요? 네? 지상권하고 무슨 권이에요? 전세권이요. 포인트가 이거라니까. 뭘 내려줬다?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은 현재 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점유를 하고 있다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전세권이 몇 번이죠? 5번? 전세권 5번이죠? 지상권은? 3번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본권도 있고 뭐도 있다는 거예요. 1번도 같이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소유자로부터 점유가 안 내려온 게 어느 거야? 막 말하면 안 돼. 조심하셔야 돼. 점유가 내려오지 않은 게 뭐예요? 응? 그래요. 소유자가 점유가 있었는데 지역권하고 무슨 권은? 저당권은 뭐가 안 내려왔다? 이건 점유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람 점유가 무슨 점유로 바뀐 거고 간접 점유로 바뀐 거고 이쪽은 밑에다 뭐가 안 내려갔어요? 여기 점유가 안 내려갔다고. 점유가 안 내려갔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본권만 있다고. 뭐만 있다고? 그러니까 소유자는 무슨 점유야? 그냥 현재 점유하는 사람이지 무슨 점유가 아니야, 이 사람은. 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 점유가 내려오면 점유 관련된 것들 있잖아. 뭐 가지고? 204조 점유권 반환, 205조 점유권 방해 제거, 206조 점유권 방해 방해 다 들어가겠죠. 또 이게 내려왔으니까 지상권 전세권자들은 전부 다 몇 조도 준용하고 소유자 213조도 준용하고 몇 조도 다 준용한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여기 있잖아.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뭐 한다?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여기 뭐가 안 왔으니? 그러니까 얘는 뭐가 없어? 점유권 반환. 이거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 소유물 반환 이걸 준용할 수가 없다니까. 몇 조만 준용해요? 그게 뭐예요? 지역권 반환은 없고 지역권 방해 제거 이번밖에 없지. 저당권자도 반환 없고 방해 제거 이번밖에 없다. 이거 준용하지 않는 이유가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은 어떻게 해요? 유치권은 유치권 몇 번이죠? 7번? 6번. 유치권은 뭐예요? 얘는 절대 뭐가 없다. 얘는 점유가 없다 그랬지. 유치권은 사실은 6번은 반대야. 뭐 하다가? 1번을 돌리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에 관련된 무슨 없다. 213조를 준용한다, 214조를 준용한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뭐 가지고? 점유권 물청만 가지고 논다 이야기죠. 점유권 물청만 있지 유치권 물청 존재할 이유가 어찌 뭐만 관리하면 돼? 그 소유자는 절대 뭐가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주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지. 얘한테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그럼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를 직접 점유해주는 무슨 점유만? 간접점유 인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또 언젠가 또 들려오겠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인정하는데, 저 1번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못 해봐야, 지저대봐야 반환은 요구할 수 없다고. 유치찬란한 트럼프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지. 그래서 유치권 물청은 없지만 무슨 권 물청은 있다? 점유권 물청은 있다. 돼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담보물권 저당권의 포인트는 1페이지로 가셔서 1페이지가 아니고 저당권 몇 페이지더라? 3페이지. 3페이지 가셔서 거기 색깔 들어간 데 있죠. 저 당권은 점유를 뭐 하지 않는다. 그래서 1. 등기 등록된 것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자, 등기된 수목, 임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관습법상 인정되는 명인 방법 갖춘 수목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을까요? 명인 방법은 판자떼기에다가 이름 적어 놓는 게 명인 방법이에요.
한자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관습법, 명인방법, 수목은 소유자가 누구라고 표시할 수는 있어도 저당권 설정할 수는 없지. 등기 등록이 아니잖아. 근데 등기된 임목은 등기가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저당물 보존 비용은 저당권자는 뭐 한 적이 없다. 점유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 범위 5개 안 들어갔었지.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이자 1년분, 실행비용 없었지. 또 저당권자는 점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점유하는 설정자가 과실을 취득하겠죠. 근데 언제부터 취득한다? 저당 부동산 압류 이후부터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이 인정될까 안 될까?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디랑 똑같아요? 지역권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인정되는 것보다 인정되지 뭐야? 않는 것. 그 포인트 잡아서 들어가면 돼. 네, 그래서 저당권 정리할게요. 아셨습니까? 그럼 다음 주는 이제 계약법도 정리해 볼게요. 아셨습니까? 제가 계속 정리해 드릴게요. 아셨어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